수사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A씨의 청탁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 원을 요구했고 이후 서울 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실제로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김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김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별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2017년 1월 김포공항세관 직원 일명 김 반장이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입 신고 있어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중국에서 신발과 의류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 오 사장입니다. 목, 토, 수입 신고 있어. 오 사장은 물건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신고할 건지 그리고 화물 일련 번호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세관 김 반장은 수입 신고에서 처리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신고 들어왔고요. 처리하라고 할게요. 3건 다 결제됐습니다. 다른 문자에서 김 반장은 자신의 근무 날짜를 오 사장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그 날짜에 맞춰 화물을 많이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오 사장이 김 반장에게 근무를 바꾸라고도 합니다. 날짜를 맞추는 이유, 전직 세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토요일도 제약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당직이라는 거죠. 토요일 제작하면. 당직 때 그때 오면은 자기가 그냥 무조건 통과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도 통과. 그렇죠. 통관 업무가 서류로 하고 어떨 때는 나가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로 할 경우에는 그냥 패스 눌러보면 끝나요. 그냥 검사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수입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절차는 엄격합니다. 제품이 공항이나 항구에 들어오면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는지,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닌지 검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세금을 매기고 반입을 허가하는데 이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사전에 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정리해주고 이게 각본이 쌓여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네요. 네, 엄청나게 심한 케이스네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이 눈 감고 통과시킨 중국산 신발과 의류 제품은 가짜 제품, 이른바 짝퉁으로 추정됩니다. 김 반장이 동료와 나눈 대화 영상입니다. 솔직히 저 모형이 갖고 오는 게 진품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얘기, 개인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멍 뚫린 통관 심사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 전까지 회사 재미도 없고 외국이나 나가려고 했는데 형님 만나서 좋네요. 이거 살짝 스릴 있고 용돈 좀 벌고 재밌지? 통관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걸로 보이는 대화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인 상품권? 저기 원래 미스터 오가 4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20% 줬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거부감 느낄까 봐. 현금 박치기지 무조건. 수입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받지 않는 게 탈나지 않는 비결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니 딴 사람들하고 접촉을 아예 안 해. 하다가 이제 탈 나는 거야. 돈맛에 이제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무분별하게 하다가 그러다 사고 나는 거야. 한 사람이랑만 이렇게 서로 입 맞추고 잘 하면은 걸릴 일이 없어요. 김 반장과 오 사장의 관계를 잘 안다는 한 제보자는 김 반장이 통관 편의를 봐줄 때마다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세관 공무원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오영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거든, 사실. 나도 좋지. 나 그런 사람 없으면 싫어. 얼마나 좋아. 우리 코드를 잘 알잖아, 우리 코드를. 편하고 코드 잘 알고.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나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난 못할 것 같아. 돈도 줘요. 진짜. 감정 올릴 거야? 관세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금품 수수 및 성접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품만 판다는 인터넷 오픈마켓입니다. 여러 업체가 주로 외국 브랜드의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했던 명품 시계 판매 업체의 홍보 문구입니다. 최저가를 강조하며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 수입 제품을 판다고 돼 있습니다. 단골 회원만 한때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픈마켓에도 등록해 세관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절대 정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판매자를 추적해봤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명의를 조회했더니 대표자는 김모 씨, 원정 성매매 등 여러 의혹이 있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의 친누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반장이 누나 이름을 빌려 인터넷 판매 사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 반장이 업체 사장이라는 겁니다. 한 10년? 그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을 파는 사업자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명의죠. 실제로 끝까지 판다 팀이 입수한 김 반장의 계좌 내역을 보면 수입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직 공무원이 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한 명품 중에는 홍보와 달리 속칭 짝퉁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수입 송장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약 14만 원에 사들인 시계, 오픈마켓에서는 정품이라고 홍보하며 약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알만 어버이 13년도 초중반쯤에는 아마 그걸 했어요. 태국에. 이 시계 가운데 짝퉁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입니다. 그럼 이거 짝퉁이에요? 중국 공장이에요. 거기 있는 거래처를 소개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 떼어. 취재진은 시계 외에 김 반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운동화를 확보해 감정을 맡겨봤습니다. 이 제품은 가품입니다. 네, 이거 실제 한 2, 3년 전 과거에 인기가 대중적으로 되게 많았었던 제품이죠. 메쉬 재질의 어떤 이 형태, 패턴도 정품에 비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짝퉁 제품은 세관의 동료 공무원을 통해 제대로 된 통관 심사 없이 반입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관 근무날 맞춰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 근무 때 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이제 아는 사람들 거기 같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물건을 빼줘 이런 식으로 뺐던 거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정식 통관을 거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짝퉁으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통관 절차를 거쳤다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한 적은 없습니다. 웬만큼 이게 정품이다라고 인식을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죠. 웬만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통관절차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짜기는 못 들어오니까. 짝퉁을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짝퉁을 진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고도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많이 헤쳐먹자. 박근혜처럼 걸리지 말고. 세관이 뚫리면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시가 2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밀수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현직 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산 위조 명품 수입, 유통, 판매 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당시 세관 직원들끼리 나눈 SNS 대화방. 이 사건이 대화 주제로 올라옵니다. 해당 기사에 링크를 올린 뒤 띨띨한 경찰이라서 저것만 찾아낸 듯하네요. 경찰에 입건된 6급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이름을 대화방에서 거론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어쩌다 들통이 난 거냐며 적발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이들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엇보다 밀수와 관세 포탈에 대한 수사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수 사건 무조건 사법경찰이 됩니다. 관세청에서. 직원이 연루돼 있는 밀수 사건이라고 해도 그래서 밀수는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공평하죠. 중대범죄일 때, 그러니까 밀수 규모가 2천만 원을 넘거나 횡령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세관장이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고발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약에 세관직 같은 경우는 세관직 자기 선배인데 어떻게 막 강하게 나가겠습니까? 막 대충 더 꾸며갖고 그냥 나가는 거죠. 봐주기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관세 업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고 거의 차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리나 이런 부분이 부정한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관행처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진일가 밀수 사건에서도 명품 의류 반입을 눈감아주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통관 편의를 제공해준 세관 직원 3명에 대해 관세청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징계도 허술합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지난 5년간 관세청의 징계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견책과 불문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씩 뇌물을 받아도 견책에 그친 사례까지 있습니다. 관세청 내부의 자체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렴도구 조사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좀 안 좋게 하잖아요. 바로 불러옵니다. 호출합니다. 그러면 또 갖고 따이고 왜 이렇게 했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잘못된 관행에 무감각해진 관세청. 비리 불감증을 스스로 고치기는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